나의 품사. 20대에 신춘문예로 등단한 나는 몇 권의 시집으로 명성을 얻어 어딜 가나 시인 혹은 작가로 불리게 되었다. 나 역시 그것을 당연히 여겨 스스로도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시인의 품사는 삶, 사랑, 여행처럼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깝다. 그 단어들은 현재 진행형일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시를 쓰고 있을 때 나는 시인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인이 아니다. 다른 작가의 책을 읽을 때는 독자이고 버스를 타면 승객이며 병원에 가면 환자이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손님이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연인, 아들에게는 아버지, 함께 사는 강아지에게는 반가운 주인이다. 그런가 하면 힌디어 선생에게는 단어를 잘 까먹는 학생이고 외국에서는 배낭 여행자이다. 이렇듯 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사이다.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명칭은 역할에 따른 약속 명사일 뿐이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만 의사이며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교수이다. 밖에 나오면 그 역시 승객이고 길 가는 행인이며 관광객이고 손님일 뿐이다. 만약 그가 의사, 교수라는 명사로 자신을 고정시킨다면 그는 자기 규정에 갇혀 존재가 가진 수많은 가능성과 역동성을 잃는다. 예수회 신부 앤소니 드 멜로는 다음의 우화를 이야기한다. 한 여인이 중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는데 아득한 곳에서 어떤 음성이 묻는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쿠퍼 부인으로 이 시의 시장 아내입니다. 나는 너의 이름이나 남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사랑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나는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기독교인이며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너의 종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은 알 수 없는 음성과의 대화 후에 병에서 회복되었고 그 후 삶이 달라졌다. 자신이 규정지은 한정된 나에서 벗어나 더 역동적인 존재로 살게 되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나의 자아 이미지는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사고나 병으로 몸에 장애를 갖는 순간 자신을 장애인으로 여기며 장애인이라는 고정 명사와 하나가 된다. 암에 걸린 것이 확인되는 순간 자신을 암 환자와 동일시하며 암 환자로 살다가 암 환자로 생을 마친다. 그것이 암에 걸리는 일보다 더 불행한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과 동일시된 그 암 환자가 매 순간 펼쳐지는 존재의 다른 가능성들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이다. 영국 출신 승려 아잔 브라흐만은 한 가지 일화를 전한다. 말기 암 환자인 여성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병실문에 방문객 절대 사절, 아잔 브라흐만은 예외라고 크게 써붙였다. 모두가 그녀를 암 환자로 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었다. 자신을 암 환자로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아잔밖에 없다고 했다. 그녀를 찾아간 아잔은 곁에 앉아 1시간여 동안 농담을 해서 그녀를 한바탕 웃겨주었다. 이튿날 그녀는 웃으며 세상을 떠났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인간 자체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아잔은 말한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을 나는 안다. 아마도 인생의 어느 시기에 부당한 혹은 부당하다고 스스로 해석되는 일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이며 피해의식이 있다고 습관적으로 말한다. 실제로는 중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유학해 명문 대학을 다녔으며
20대에 이미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살면서 왜 자신을 끝없이 피해자라고 여기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슬픈 어린 시절, 실패한 경험, 상처 입은 사건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과거의 옷을 벗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또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을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늙은 사람, 못 가진 사람과 동일시한다. 누구나 거리에서는 행인이고 승객이고 책을 읽을 때는 독자인데도 자아 이미지에 매어 있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조건, 소유, 지위를 다 떼어내도 우리의 본래 존재는 호수만큼 투명하고 바다만큼 역동적이다.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말한다. 인생의 시작에 있든 끝에 있든 절정기에 있든 절망의 나락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초월한 존재이다. 당신은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직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뿐이다. 삶이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정년 퇴직 후에도 계속 교수라는 자아 이미지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장관을 지낸 후에 평생 장관님으로 불리길 원하는 사람도 있다. 역할 놀이가 끝났을 때가 진정한 나와 마주할 기회인데도 말이다. 자신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동일시하는 이도 나는 많이 만났다. 다른 에고를 버리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에고로 대체한 것이다. 한 번은 기업인들과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어떤 곳에서도 기업 회장이라는 자기 규정을 내려놓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만년설 밑에서도 여행자가 아니라 귀빈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설명한 대로 산골의 허름한 숙소를 안내하자 그 귀빈들은 몹시 불편해했다. 자유롭지 못한 자아상이 여행과 현존을 방해한 것이다. 자신과 만나기 위해 고행에 가까운 트레킹을 떠난 것인데도 자신의 유명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내가 아는 배우 김혜자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오히려 명성을 세상에서 입힌 거추장스러운 옷으로 여긴다. 네팔 산악지대를 스릴 넘치는 버스 지붕에 앉아 끊임없이 깔깔거리며 내려오던 천진남과 머리 긴 사도 앞에 앉아 인생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던 순진함이 나에게 각인된 그녀의 모습이다. 영적 추구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물음은 나는 무엇이 아닌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대학 교수이고 연예인이고 부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들은 주어진 역할일 뿐이지 존재 자체가 아니다. 자신의 이름 뒤에 붙는 역할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재가 아니라 역할과 지위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역할과 지위로 타인을 평가한다.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역할과 이미지를 나의 존재로 착각할 때 공허가 싹트며 이 공허감은 더 많은 외부의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자신을 치장하는 것들을 빌려오고 권력을 빌려오고 지위를 심지어 성형한 미모를 빌려와야만 한다. 그때 그 존재는 지푸라기로 채워진 인형과 같다. 영성상담가 토머스 무어가 강연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강연 시작 전에 사회자가 그를 청중에게 소개하며 말했다. 저는 오늘의 강연자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는 예술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며 무어는 이 아니라는 정의를 들으면서 어쩐지 억울했다. 당시에 그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학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학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사회자의 범상치 않은 소개가 현명하고 절대로 옳다고 무어는 생각했다.
자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한 것이 그날의 강연 주제였던 것이다. 이 일화를 전하며 무온은 말한다.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존재는 자신이 한 가지로 규정되는 것을 부자유하게 여긴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 안에는 무한히 역동적인 세계가 있다. 별들의 운항이 있고 새들의 지저귀임이 있고 꿈과 환상이 있다. 우리는 햇빛 속 먼지인 동시에 광활한 우주이다. 나무를 흔드는 바람이고 빗방울이고 절벽에 부서지는 파도이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나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역동성에 눈뜨게 된다. 그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열심히 놀이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다른 놀이로 옮겨간다. 나의 품사는 흐르는 강처럼 순간순간 변화하는 동사이다. 나는 나의 지난 이야기, my story가 아니라 이 순간에 있음, I am이다. 만약 내가 시인이라는 호칭을 존재의 고정된 틀로 지니고 다닌다면 그것은 죽은 명사가 된다. 죽음만이 유일하게 동사가 될 수 없는 고정 명사이다. 내가 시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나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오직 모름과 모름일 때 존재와 존재로 마주하는 일이 가능하다. 순수한 있음과 순수한 있음으로.